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요. 이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양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양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음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같은 물,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냐에 따라서 그 성질 자체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좀 방대한 개념의 물이라고 보면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비되는, 양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양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얕은 개념의 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물성에 비유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로 비유를 많이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같은 개념이죠. 아니면 큰 강호수 같은 개념의 물이 된다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 작은 물이죠. 즉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 또는 우리가 시냇물, 길거리에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것, 아니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개념, 또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하고 음수인 개수의 차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과 같기 때문에 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충분한 성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가 왕해지면 왕일수록 그 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돼?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의 특징인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신왕에도, 개수일간이 왕에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청짐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죠. 임수의 특징은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개수는 왕에도 충분하지 않으니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저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항상 무토로서 임수가 범람하는 것을 막고요. 병화 또는 정화를 가지고 무토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수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흐르고 고여있지 않아야 되고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니, 무기토라고 하는 토를 쓰기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성인 금을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금생수 하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된다? 마르지 않고
불절이라고 해서 개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땅에서 물이 용솟음 쳐서 개수의 맑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은 일간이 임수일간이니 개수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 내일 개수일간 설명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양수이면서 큰 바다 같고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 또는 정화로서 보호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된다. 만약에 임수일간이 신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임수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개수와 마찬가지로 인성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이거는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항상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용신으로 지용하게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은 절기로는 입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입추를 거쳐야지만 전월인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전 계절인 여름에서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 그다음에 신유월, 그 다음에 술월이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은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계절로는 가을, 특히 이제 신월 같은 경우는 초가을이라고 해서 초추라고 하죠. 초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이라고 해서 모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좀 기후 자체가 뜨겁지 않고 좀 서늘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고,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기 또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하고 오싹하고 약간은 좀 움츠려드는 기운인데, 수의 기운처럼 이렇게 얼음을 얼 정도로의 그런 차가운 냉기는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살기 적정하게 좋은 한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아닌 조금 더 기운이 떨어진다고 하면 한 10도 정도에서 이 정도의 기운을 갖다가 가을의 금의 기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자축월의 겨울의 기운은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얼음을 얼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월, 유월, 술월은 금의 기운이 가장 왕하다, 금왕절이다. 특히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고요. 금의 임관지가 되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신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술월은 금의 기운도 있지만 술월은 일단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이 있는데,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절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 거고, 사계월이라고 하는 거,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계절의 끝을 말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 되는데,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늦가을, 진월은 늦봄, 그 다음에 축월은 늦겨울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늦여름이 된다 해서 4계절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술월은 가을에서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 축은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미는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진술축묘월은 4개월이면서 환절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진술축묘월은 모두 토가 왕한 계절 있다라고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일단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왕했죠.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하는데, 또 신월은 특징적인 것이 수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장생처가 된다. 그래서 신월은 금도 왕하지만 수도 왕하다. 금수가 모두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월은 금수가 모두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오늘같이 일간이 임수인 경우에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일간도 왕하고 신금일간도 왕하다. 금수가 모두 왕하기 때문에 임수일간 특징보다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일간이 신왕해지는 것이죠. 신왕한 임수는 어떤 성질? 충분한 성질, 범람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무토라고 하는 칠살, 선생님 무시무시한 무토 칠살인데 무토를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임수는 무토를 얻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와 쓰임을 얻을 수가 있겠고, 임수로서의 용도와 쓰임을 얻어야지만 임수의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 신월은 아직은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기가 발생을 해서 물이 얼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긴 한다 하더라도 조후의 필요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필요보다는 금이 왕하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그 정도의 화면 좋겠습니다. 조후를 할 때는 병화지만은 금을 억제하고 금을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정화라고 하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정화를 아울러 쓰게 되고요. 만약에 정화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 쓰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병화를 쓸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자체도 원령 자체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 기본이고요.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이 오히려 임수를 탁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무토를 쓰게 되고, 정화도는 병화로서 무토를 보좌해주고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중요한 거, 사주를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 또한 금인데 이것도 양금이 되죠. 양금.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양대양이 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월지에 있는 양금이 일간 임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니, 저 월지에 있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해주는 것, 생아자가 되죠. 생아자는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하고요.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양대양 아니죠. 양대양이 아니라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됨으로 인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양인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 얘는 오늘은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인격. 근데 신월은 인성인 금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모왕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한,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모왕자상 한국세, 그리고 일간이 왕하기, 임수인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화로서 무토를 생조해 주면서 금을 억제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용신으로 쓸만한 그러한 것이 글자가 되겠고, 그러니까 일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토가 오늘 이민년에 무신월의 무토가 용신이 될 수도 있겠고, 오히려 이 무토가 일간에 따라서는 병이 될 수도 있는데, 임수의 입장에서 무토는 용신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이민이라고 하는, 이민년이 되겠죠. 올해는 이민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이민이 아니고요.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민인데,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는 것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토가 힘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능히 제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무토가 힘이 없습니다. 무토가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도 없는데, 격기로 취할 수 있는 월지 있는 신금이 연지 있는 인목을 보아 인신 상충이 되게 되니, 핵심은 인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령인 신금이 충파로 인해서 상해를 보게 되면 격이 깨지게 되는 것이 문제고요. 또 격만 깨지는 것이냐, 무토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토로서의 용도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일지는 다시 인목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인목. 그래서 이 다시 인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자 불충이다라고 해서 둘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목이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신금이 있으니까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자 불충이 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먼저 인목하고 신금하고 충을 하는 것이고, 이 인목은 살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 아니면 금이 왕화 계절이기 때문에 둘 다 상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먼저 이 인목하고 벌써 충을 하기 때문에 이 인목은 그래도 세력을 구축할 수 있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 자체가 이 신금이 깨졌기 때문에 약한데, 인목이 있은들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할 뿐이지 임수한테 도움을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무토 또한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신상충의 임수, 무토가 모두 용도가 없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생시에 따라서 조금 만회가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좋아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태기를 해야 되느냐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겠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자수를 얻게 되죠. 시지에서 자수. 이 신금은 충이 돼서 임수가 뿌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임수가 시지에서 양인이죠. 저거는 임수 입장에서 그냥 자수라기보다는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인 자수를 얻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두죠.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경금이 임수를 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임수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토 자체가 너무 뿌리가 없어서 임수를 제방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화토운으로 가서 토가 좀 살아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도 이렇게 자수가 있다 보니 신자 합이 되니까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 충했기 때문에 이 자수는 신과 합을 할 여력이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임수의 뿌리가 되고 경금이 임수를 생해준다. 요 정도의 위력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축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신금이 있어서 이제 임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축토 또한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의 축을 얻어서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이 되게 되면 이 신금마저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임수가 이렇게 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월에 이 신금이 깨졌다 하더라도 깨진 신금이라도 임수를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도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무토가 요 축토 자체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수가 이렇게 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너무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토가 좀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신축시가 됐다라고 하면, 저라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정해졌어요. 그냥 다른 생시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망한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인시가 되었다. 임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신충에 임목 3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신충에서 신금이 약해지게 되면 천간으로 임수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왕사주가 될까요? 아니면 신약사주가 될까요? 이거는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 천간에 3개 있다고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약한데, 이 신금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주 만약에 이민시에 태어났다, 계묘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민시 또는 계묘시에 태어났다,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나게 되고요.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운은 좋지 못하다, 경술 대운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갑진대운, 을사대운, 병호대운, 정미대운 모두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 목화운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무신시는 시에서 신금을 봐서 이것이 조울성 10부나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즉 이렇게 되면 짝이 맞습니다. 얘는 인신상충되죠. 얘는 또 인신상충되죠. 이 무토는 얘를 극하죠. 이 무토는 얘를
극하죠. 이거 김은중각 하면 전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전국. 전국 노래자랑이 전국이 아니라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이 전국이에요. 전체가 지금 싸울 전체다 나라 국제죠. 전체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인신충 싸우고 있죠. 인신충 싸우고 있죠. 무토임스 극하고 있죠. 무토임스 극하 있죠. 이런 사주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기우씨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 아니고요. 경술씨도 썩 좋은 생시 아니고 신해씨도 이거는 차라리 경자씨에 태어나서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낫지 신해씨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신충이 되죠. 연월지로는. 하지만 이 해수는 임수가 뿌리를 당연히 두겠지만은 이 임목하고 얘하고 인해 한목하게 되면 수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금순으로 가면 좋을 것이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안 좋고요. 신해시의 목헌으로 가면 좋을 것이냐? 그것도 수의 기운이 너무 좀 약해지는 그런 패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자시에 태어나는 것이 신해시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태어난다. 경자 신해시를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나머지 생시들은 조금 많이 부족하고요. 오늘 날짜 자체가 생년월 일 중에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임수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한 곳이었기 때문에 충으로 해서 깨졌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 모든 것을 보완해 주기가 매우 부족한 그러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